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라는 명제를 내세운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 단순한 명제 하나로 철학의 난이도는 극상으로 치달아버리고 마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본 후 철학이라는 학문이 터무니없다며 정이 뚝 떨어지든가 아니면 오 재밌는데 하며 자신의 학문 취향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파르메니데스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만 있다고 봤어요. 이 말인즉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겠죠. 여기까지는 동어반복이니 그리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생겨날 수 있나요? 당연히 있죠. 예컨대 생물의 암수세포가 하나로 합쳐지면 수정이 되잖아요. 그럼 세상에 없던 수정란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된 게 아니죠. 이전에 암수세포가 있었잖아요. 생자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생겨난 것을 생각해보면 당장 빅뱅이나 신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생겨났다, 철학적으로 생성이나 변화했다고 말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없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야 하죠. 그래야 순서대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생겨날 테니까요. 그런데 파르메니데스는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은 결코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말 그대로 우리는 없는 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떠올린 없는 것은 사실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표상하기 위해 머릿속에 빈 공간을 떠올린다면 그것은 떠올려졌다는 그 자체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것에서 어떤 있는 것이 생겨났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자, 이쯤에서 터무니없는 소리라면 이미 영상에서 나가신 분들이 계시겠죠. 아니면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뇌에 시동을 거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철학사적으로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바로 파르메니데스가 최초로 있다와 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논리적 극단까지 밀어붙였다는 사실이죠. 밀레토스 학파가 물질들을 한 가지로 환원해 추상적 사유를 했고, 피타고라스 학파가 추상적 수로 조화로운 세계를 기술했으며, 헤라클레이토스가 세계를 변화와 로고스의 원리로 설명했다면 파르메니데스는 변화하는 감각 세계를 언어 논리적으로 포착해 새로운 철학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단적으로 그는 있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하나의 명제에서 있는 것, 즉 존재하는 것의 성질들을 추론해내는데요. 심호흡한번하고 그의 추론을 따라가 보시죠. 일단 존재하는 것 이전에 없는 것은 없으므로 존재하는 것의 기원은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기원을 따질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 자체로 있는 것이기에 무엇에도 기대지 않은 완전한 것이라는 걸 의미하죠. 또 하나, 세상에 없는 것이 없다면 있는 것만 있다는 얘긴데, 이는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왜일까요? 만약 있는 것이 여러 개 있다면 있는 것들 사이에 그것을 구분해주는 없는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은 없다고 했으니 있는 것은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단 하나인 거겠죠. 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일자라고 합니다. 또 볼게요. 세상에 일자밖에 없다는 건 운동도 변화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있는 것이 운동을 하려면 없는 것으로 이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지겹게 반복하지만 없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운동도 없습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늙으려면 일단 현재의 젊은 내가 없어져야 그 자리에 늙은 내가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러나 없음은 없음으로 지금의 나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음을 통과해 늙음으로 변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처럼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이란 눈과 귀, 촉감 등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이다 라거나 어떤 시공간의 위치에 있다 등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하나의 전제에서 있는 것의 성질들을 논리로만 추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펼친 파르메니데스에 대해 철학자 헤겔은 이렇게 말해요. 파르메니데스야말로 고유한 의미에서 철학을 시작했다. 이렇게 파르메니데스는 세상에는 변화도 운동도 없으며 영원부동의 일자만 있다고 논변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을 변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걸까요? 바로 자신의 감각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각으로 인식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운동하죠. 우리는 변화와 운동을 감각해 그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스는 이 감각을 통한 경험은 믿을 수 없는 것이요, 환상이자 기만이라고 봤어요. 자신이 이미 논리로 충분히 증명한
존재한 바 없다가 있거나 있다가 없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는 학문을 연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참된 진리를 따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의견을 따르는 길이에요. 의견의 세계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있는 게 아닙니다. 저마다 자신의 경험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며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니까 도무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길이죠.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는 감각적 습관을 따르는 것이 아닌 이성을 통해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진리란 뭔가요?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곧 진리죠. 진리의 길을 밝히기 위해 파르메니데스는 그토록 골치 아픈 논리를 펼쳐 불변하는 단 하나의 것을 증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불변의 일자는 이성을 통해서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감각하는 것들, 예컨대 지금 눈앞의 컴퓨터, 책상, 휴대폰 등등은 일자가 아닌 다자죠. 이 다자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지만 단 하나 공통적인 것을 누리고 있는데요. 바로 존재입니다. 바로 이 존재가 완전하고 충만한 일자이자 이 세계의 본질인 것이죠. 파르메니데스는 결국 이 참된 존재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즉 이성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파악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감각의 세계에서 자기 중심을 잡으며 덧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냉철한 삶의 자세를 견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파르메니데스의 작업은 이후 형이상학 탐구의 전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형이상학이란 인간의 주관 심리나 감각을 배제하고 논리적 사유만으로 세계 원리를 탐구하려는 학문이죠. 특히 파르메니데스는 이 형이상학의 분과인 존재론을 정초했는데요. 존재론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존재 자체를 사유로 포착하려는 학문이에요. 파르메니데스는 존재는 존재하며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제로 존재론을 펼쳤죠. 어디 그뿐인가요? 철학의 인식론 역시 파르메니데스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라는 대상을 그저 내 감각이나 사유로 포착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착하려는 나, 즉 인식 주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사유할 수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유할 수 없다며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나 추상적이고 복잡다단해 현실에서 도무지 써먹기 힘든 철학의 형이상 및 인식론은 결국 파르메니데스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파르메니데스적 사고가 철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영국의 과학 철학자 칼 포퍼는 아인슈타인의 결정주의, 즉 세계가 고정된 체계이며 그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인간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이 꼭 파르메니데스와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고 보면 꼭 철학이 아니더라도 세계 자체를 탐구하거나 그것의 인식 주체를 궁금해할 때 파르메니데스적 사고를 한 번쯤은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존재 자체를 탐구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방향이나 중심을 잡아나갈 때 꼭 필요한 사유이기도 하고요. 그럼 여기까지 파르메니데스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복잡한 논의를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